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고 싶은 생각 채널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 산업에서 20년 넘게 이어온 삼성전자의 시대가 저물 것이란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이와 같은 예측을 한 주인공은 워렌 버핏과 피터 린치와 함께 세계의 위대한 투자가 99인에서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강방천 SF 플러스 자산운용 회장입니다. 투자 세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인데요. 무슨 근거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산업에서 이제는 뒤처지게 될 거라 생각하고 있는지 내용을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제 생각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한국 주식 투자계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고 있는 강방천 회장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걸로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때때로 방송이나 기타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종종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나쁘게 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좋게 평가하지도 않는 것을 보곤 했었는데요. 삼성전자보다는 다른 종목을 투자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내는 걸 봐왔는데 왜 강방천 회장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에서 앞으로 그다지 좋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해당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 액티브 상품과의 성격과는 맞지 않는다는 이유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은 그다지 신경 쓸 필요 없이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우리들이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인데요. 반도체 수요는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반도체 산업의 구조가 바뀔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예전에 인텔이 반도체 제왕이었던 시절에는 PC와 노트북에서 사용하는 반도체였고 그 후 스마트폰으로 이동하면서 저전력을 요구하는 특성상 삼성전자의 역할이 대단했었다는 건데요. 이제는 자동차로 넘어가면서 자동차 반도체에 미세화된 반도체보다는 미세 공정이 중요하지 않은 다양한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다른 쪽의 반도체 회사들이 훨씬 더 많은 밸류가 주어질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인텔이 왜 리더 자리를 빼앗겼고 왜 앞으로 삼성전자가 리더를 차지하지 못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최근 자동차 반도체가 품기라고 하지만 4나노의 미세 반도체가 품기인 것이 아니라 50나노, 70나노, 100나노와 같은 반도체가 품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도체 질서의 개편 과정에서 칩립스나 팹립스, 파운드리 쪽으로 반도체 파워가 이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일단 저의 생각은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비관적인 의견을 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거나 무시할 것이 아니라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평가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따져보고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 투자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방천 회장의 의견은 나름 많이 공감도 되고 마음 한편으로 우려스럽게 생각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삼성전자를 반도체 기업 부분에 있어서 투자할 기업으로 선택한 이유는 과거에도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에 도전할 때 그 누구도 우호적인 시선보다는 압도적인 제왕 인텔은커녕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워낙 기술력의 격차가 컸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그 압도적인 제왕이라는 인텔을 넘어서고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 1등의 자리에 오른 게 삼성전자입니다.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낸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기업 삼성전자의 저력을 믿기 때문에 투자하는 마음이 제일 큽니다. 믿기 때문에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삼성전자가 유연하지 못하게 상황을 대처하지 못해서 기울어져 가는 기업이 되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 있는데 미래의 변화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성장하지 못하는 예전의 방식만을 고집할까요? 저는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5G 통신과 스마트폰, 가전제품,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등 여러 분야의 사업을 하거나 도전하고 있고 전부 다 경쟁력이 세계 최상위인 만큼 어디서든지 혁신을 이끌고 나타낼 수 있는 저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기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미래가 아무리 비메모리 파운드리 부분에 있다고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역시 중요한 부분을 항상 차지하고 있을 거고 이런 메모리 반도체 1등 기업인 삼성전자가 쉽게 저문다고 보기는 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거에 인텔을 무너뜨리고 반도체 1등 기업으로 올라섰듯이 지금 열심히 투자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분명히 삼성전자는 향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투자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조금만 흔들려도 쉽게 매도하면서 손실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유연하게 미래를 잘 대처해 나가면서 멈추지 않고 성장해 나갈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들은 실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미래 방향성과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걱정 없이 장기 투자하는 기업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 미래 방향성도 부정적이고 실적 또한 좋지 못한 모습을 한동안 계속 보인다면 그건 그때 가서 부분 매도를 하던지 전량 매도를 하던지 하고 새로운 더 좋은 투자 기업을 찾아보면 됩니다. 삼성전자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믿고 투자해서는 당연히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제 기준에는 세상에 정말 매력적인 기업이나 투자 ETF 상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투자의 목적은 본인의 노후를 위해서 재산을 안정적으로 불려 나가서 경제적으로 여유를 찾고 싶은 걸 텐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어느 한 곳에 몰빵으로 집중 투자하는 것보다는 몇 가지 분야에 분산으로 투자하는 게 리스크도 낮으면서 수익 또한 평균 이상은 가져갈 수 있게 해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비판이나 비난보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나 정보들을 받아들이면서 본인만의 가치관으로 최종 판단을 내리시는데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